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축구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경기 전 김판곤 감독이 말은 결코 허무맹랑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투지와 의지로 보란듯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김판곤 감독인데요.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25일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기적적인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2패를 떠안았던 말레이시아는 목표했던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 말레이시아는 132로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26승 12무 8패로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로 사실상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판곤 감독은 경기 전부터 말레이시아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자들은 24일 공식 기자회견에 이어 2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김판곤 감독을 대놓고 비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김판곤 감독에게 대뜸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날이선 질문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선에서 항상 일찍이 탈락하던 말레이시아를 아시안컵 본선으로 이끌며 말레이시아 축구계 역사를 새로이 썼는데도 말이죠.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 본선에 자력으로 진출한 것은 무려 44년 만인데요. 2007년 본선 무대를 밟아보긴 했었지만 당시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오른 것이었죠. 예선 경기를 거쳐 본선으로 올라선 것은 1980년 쿠웨이트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말레이시아는 고마워하긴커녕 그를 압박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죠. 심지어 요르단과의 경기 이후엔 큰 점수차 패배에 대해 말레이시아 팬들에게 사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지켜보다 못한 말레이시아 선수가 직접 미디어 앞에 나서 김판곤 감독을 변호하기도 했는데요. 수비수 샤후를 사드독은 죄송하지만 정말 감독님이 잘못이 아니다라며 감독님이 안타깝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감독님이나 선수들 때문에 진 게 아니라 팀으로서 진 것이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침에도 현지 언론, 팬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은커녕 한술 더 뜨며 김판곤 감독을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여론이 전술적 판단과 선수 선발에 대한 비판을 던지고 있는데 이를 해명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김판곤 감독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2022년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아시안컵 본선 무대 진출은 물론 2022년 말부터 열린 아세안 축구연맹 미쓰비시 전기컵에선 말레이시아의 바이에른 미넨으로 불리는 조우르 바루 선수들 없이 4강에 진출하며 이미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태국 양강에 밀려 동남아 중위권으로 추락한 말레이시아 축구가 다양한 경험을 지닌 김판곤 감독 아래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뒷배경엔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품을 아끼지 않았던 김판곤 감독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부임 이후 말레이시아 리그 곳곳을 누비며 선수를 확인했죠. 또 유럽을 누비며 이중국적자 등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원이면 귀화를 통한 대표팀 전력 강화를 마다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브라질 국적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는 등 팀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운 나라의 특성상 새벽 일찍 오후 늦게 훈련하며 선수들의 리듬을 철저하게 잡았으며 말레이시아 슈퍼팀으로 불리는 조우르다룰 탁짐 소속 선수들의 차출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팀을 조직적으로 잘 꾸려냈죠. 그럼에도 김판곤 감독은 비판과 압박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난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증명했다. 말레이시아 축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축구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압박감이 가끔씩 크게 느껴지긴 한다. 그러나 경질 등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명일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하필 아시안컵 탈락을 결정짓고 치르는 마지막 무대가 또 조국 대한민국과의 경기로 김 감독의 부담감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사령탑을 맡기 전 대한민국 대표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2022년까지 국가대표 선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기적을 이끈 파울루 벤투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엄청난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판곤 감독은 흔들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언론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경기 내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지휘하며 모든 열정을 쏟아낸 김판곤 감독. 선수들에게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외의 난타전이 펼쳐지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3골을 터뜨리는 저력을 선보였죠. 먼저 리드를 잡은 건 한국에게 볼을 빼앗긴 후 넘어졌고, 볼을 이어받은 파이살 알림이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을 침투한 후 골키퍼 조현우와 수비수 김민재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세를 이어 말레이시아는 후반 17분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볼 경합을 펼치던 서령우가 아이만의 발을 걷어찼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는데요. 키커로 나선 아이만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갈랐습니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후반 38분 이강인이 다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고, 이강인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 외곽에서 왼발로 때린 슈팅은 골문 구석 상단으로 들어갔죠. 이어 한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 오현규가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해 경기를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의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말레이시아는 후반 종료 직전 모랄레스가 동점골을 성공시켰는데요. 모랄레스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 외곽에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은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고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는 경기 이후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K드라마를 선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경기를 주목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한국 축구를 상대로 멋진 용병수를 보여준 김판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니칸 스포츠는 말레이시아의 한국인 감독이 조국을 상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며, 이어 장발의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가 2대3으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게임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리자 벤치에서 일어나 긴 머리를 흔들며 코칭 스태프를 껴안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판곤 감독을 향한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대표팀은 경기 후 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표팀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주장 손흥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자격으로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손흥민은 영어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대표팀을 향한 비난 여론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어로 대답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회 준비 전에 기자분들과 얘기하고 싶었다. 선수들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런데 기자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 지금에서야 부탁드린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 선수들은 팬들이 원하는 경기력 수준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수들을 조금만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기자분들께 간곡히, 축구 팬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인터뷰에 임하는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은 물론 큰 압박감을 느끼며 경기를 치르는 손흥민은 현재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도 힘든 내색을 보이긴커녕 본인보단 팀 선수들을 먼저 걱정하며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부분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건 대표팀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인데, 정작 이 모든 부담을 주장 손흥민이 다 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왜 이 모든 걸 손흥민이 느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안쓰러움과 동시에 큰 분노가 함께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은 마지막 동점골이 들어가는 순간 미소를 짓기까지 했는데요. 국내 팬들, 해외 팬들 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허탈함에서 나온 웃음일 수도 있지만 특히 국내 팬들에게는 불쾌한 장면임이 분명했습니다. 또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말레이시아의 첫 득점과 두 번째 득점 과정에서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변명하기 바빠 큰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2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은 오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되는데요. 과연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 속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선 활짝 웃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